감동 주전 몽돌해변과 신비한 상점. 둥둥아, 둥둥아, 이번 여정도 무사히 해냈구나. 장하다. 고래 택시 아저씨 또 와주셨네요. 그럼. 왜냐하면 이번 여행지는 꽤 멀거든. 어서 타렴 얘들아. 이번 여행지는 바로 강동 주전 몽돌 해변이란다. 드넓은 바다와 반짝이는 몽돌들이 가득한 곳이지. 간절곶의 바다도 아주 아름답지만 여기는 또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단다. 파도와 몽돌이 만나 들려주는 아름다운 소리는 이곳의 자랑이란다. 너희도 분명 좋아할 거야. 반짝이는 몽돌들이 펼쳐진 해변을 따라 걷다 보면 신비하게 생긴 가게가 나올 거란다. 그곳에서 지혜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거야. 가게로 들어가면 어른이 되기 위한 지혜를 찾으러 왔다고 말하렴. 보기엔 텅 빈 가게 같아도 귀 기울여 들어보면 무슨 소리가 들릴 거란다. 그 가게의 주인은 크기도 목소리도 아주 작거든. 그럼 이번에도 무사히 지혜를 얻을 수 있길. 둥둥이와 동동이는 아름다운 몽돌 해변을 향해 달려갔어요. 몽돌 해변의 아름다운 소리가 너무나도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몽돌 해변에 도착하니 이상하게도 너무나 고요했어요. 아름다운 소리는커녕 침묵만이 흐르고 있었죠. 이상하다. 형, 간절곶에서는 파도 소리가 엄청 크게 들렸지 않아? 그러게, 이상한데? 무슨 일이 생긴 게 분명해. 둥둥이와 동동이는 서둘러 가게가 있는 곳으로 향했어요. 고요한 해변을 걷고 또 걷던 둥둥이와 동동이는 저 멀리 작은 가게를 발견했어요. 가게는 고래 택시 아저씨의 말처럼 신기한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어른이 되기 위한 지혜를 얻으러 왔어요. 둥둥이는 귀 기울여 소리를 들어보았지만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이상하네. 아무도 없나요? 형, 저기서 무슨 소리가 들려. 동동이가 가리킨 쪽으로 다가가니 작은 소라게가 흐느끼고 있었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가게가 텅 비었단다. 우리 가게는 아름다운 소리를 사러 오는 손님들로 항상 북적이는데 물건이 없으니 아무도 오지 않는구나. 이대로 가다간 쫄딱 망하게 생겼어. 텅 빈 가게 안엔 작은 울음소리만 가득했어요. 무슨 소리요? 이 마을은 몽돌 해변에서 들려오는 아름다운 소리가 자랑이란다. 우리는 그 소리를 모아 예쁜 병에 담아 팔고 있지.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여러 개의 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으면 기분이 편안해져서 아주 인기가 많다고. 이 마을은 대부분이 소리를 팔아 생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소리가 영영 멈춰버린다면 몽돌 해변도 이 마을도 사라지게 될 거란다. 아, 참, 내 소개가 늦었구나. 나는 케빈이란다. 동동아, 동동아, 이 마을을 도와주지 않겠니? 남들에겐 별일 아닌 것 같아도 우리에겐 목숨이 달린 일이란다. 지혜를 찾으러 왔다고 했지. 이 문제를 해결해 준다면 지혜에 대한 답을 들려주마. 둥둥이는 간절한 케빈 아저씨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혜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죠. 케빈 아저씨, 저희만 믿으세요. 무엇부터 하면 될까요? 고맙구나. 둥둥아, 동동아. 먼저 합창단에 대해 이야기해주마. 우리 마을의 자랑인 아름다운 소리는 그들이 있어 가능한 일이지. 합창단이요? 그래, 가장
낮은 음을 맡은 방파제, 중간 음을 맡은 파도, 그리고 가장 높은 음을 맡고 있는 몽돌이들이 등대의 불빛에 맞춰 노래 부른단다. 그들의 목소리가 하나로 모이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조용한 적은 없었는데 이번에는 단단히 화가 난 것 같구나. 둥둥아, 동동아, 친구들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들어봐 주겠니? 이 시간쯤이면 해안가에 모여 있을 거란다. 둥둥이와 동동이는 서둘러 몽돌이, 파도, 방파제가 있는 곳으로 달려갔어요. 얘들아, 무슨 일 있니? 또 빛이 사라졌어. 도대체 몇 번째인지. 요 며칠 종종 불빛을 비춰주지 않더니 이제는 아예 사라져버렸지 뭐야. 분명히 불만이 있어서 시위하는 걸 거야. 그래도 다짜고짜 이러는 건 너무하지 않니? 우리는 불빛이 필요하다고.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우리도 노래 못해. 둥둥이와 동동이는 잔뜩 성난 친구들을 달랜 뒤 다시 케빈이 있는 가게로 향했어요. 그리고 친구들의 이야기를 전해주었죠. 이런, 등대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 같구나. 큰일인데 이거. 등대로 가는 길이 워낙 험난해서 말이지. 케빈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등대가 어디 있는데요? 등대는 배를 타고 저기 먼 바다 한가운데까지 가야 보일 거란다. 여기 해안가에서 바라보는 바다는 무척 평온해 보이지만 저 등대 근처는 예외지. 거센 파도 때문에 근처에 가지도 못할 뿐더러 무시무시한 괴물이 살고 있다는 소문이 있어서 다들 가길 꺼려 한단다. 그때 둥둥이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용기가 솟아났어요. 제게 맡겨주세요. 제가 등대를 확인해보고 올게요. 둥둥아, 그래 주겠니? 정말 고맙구나. 동동이는 위험할 수 있으니 나와 함께 있도록 하자. 케빈은 둥둥이를 배가 있는 곳으로 데려다 주었어요. 꼭 돌아와야 해. 이건 마지막 소리를 담은 병이란다. 혹시나 필요한 순간이 생긴다면 뚜껑을 열어보렴. 항상 조심하고 꼭 무사히 돌아와야 한다. 둥둥아. 둥둥이는 배를 타고 바다 한가운데로 향했어요. 하늘처럼 푸르고 맑던 바다는 점점 노을빛에 물들어갔어요. 이윽고 커다란 달이 떠오르자 바다는 마치 은하수처럼 반짝였어요. 둥둥이는 한참 동안 우주 같은 바다를 두둥실 떠다녔어요. 그때 저 멀리 무언가가 보였어요. 등대다. 등대는 캄캄한 바다 한가운데 쓸쓸하게 서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은하수같이 잔잔하던 바다가 요동치기 시작하더니 배를 거세게 밀어붙였어요. 금방이라도 둥둥이를 삼켜버릴 것처럼 매섭게 몰아쳤죠. 둥둥이는 핸들을 이리저리 돌려보았지만 핸들도 더 이상 말을 듣지 않았어요. 점점 더 거세진 파도는 결국 둥둥이가 탄 배를 덮쳐버리고 말았어요. 둥둥이는 바다에 빠져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새까만 바다는 태화강과 달리 너무 짜고 쓰고 거센 파도는 쉴 새 없이 밀려들었거든요. 둥둥이가 겨우 뒤집어진 배까지 다다랐을 때 커다란 파도가 밀려와 둥둥이의 배를 저 멀리 데리고 가버렸어요. 사방은 노란 개가 자욱했고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까지 들리기 시작했어요. 둥둥이는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어요. 일어나렴, 눈을 떠보렴, 작은 오리야. 둥둥이는 어디선가 들려오는 목소리에 눈을 떴어요. 고개를 드는 둥둥이의 앞에는 하늘로 높게 솟은 커다란 등대가 있었어요. 둥둥이는 정신을 차리고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하지만 까만 바다와 등대, 그리고 자욱한 안개뿐이었죠. 마치 너무나도 외로운 섬 같았어요. 날 보러 와준 건 네가 두 번째란다. 등대에서 슬픔에 젖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등대지기가 떠난 이후로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구나. 나의 불빛을 필요로 하는 배들도 더 이상 보이지 않고 말이야. 게다가 저 멀리 떨어진 아름다운 해안가를 바라보고 있자니 더 외로웠지. 모두가 나를 잊어버린 게 분명해. 더는 빛을 내고 싶지 않구나. 어차피 아무도 쳐다봐주지 않는걸. 자욱한 물안개는 등대의 주변을 감쌌어요. 둥둥이는 자신이 찾던 등대가 바로 눈앞의 등대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먼 바다에 홀로 남겨져 외로웠을 등대의 마음을 생각하니 눈물이 났어요. 둥둥이는 어떻게 하면 등대를 위로할 수 있을지 고민에 빠졌어요. 그때 둥둥이의 머릿속에 케빈 아저씨의 말이 떠올랐어요. 둥둥이는 가방에서 병을 꺼내 뚜껑을 열었어요. 그러자 아름다운 소리와 함께 환한 빛이 캄캄한 등대의 주변을 밝히며 감싸 안았어요. 너의 환원빛 덕분에 이렇게 아름다운 소리가 탄생할 수 있었어. 모두가 고마워하고 있다고. 내 빛이 이렇게나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어냈다는 말이니? 순간 등대의 불빛이 희미하게 켜진 것 같았어요. 둥둥이는 등대에게 고요한 바다와 합창단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등대에 환한 불빛이 없다면 아름다운 소리를 노래하는 합창단도, 드넓은 몽돌 해변도, 이 마을도 모두 사라질 것이라고 말이죠. 너의 빛은 우리 모두에게 소중해. 네가 다시 밝아지길 모두가 기다리고 있어. 그 순간 등대의 불빛이 점점 밝아지더니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어두운 안개를 걷어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점점 더 먼 곳으로 뻗어나갔어요. 둥둥이는 밝고 커다란 등대를 올려다보았어요. 등대는 어느 때보다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나도 누군가에겐 소중한 존재였구나.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내 자리를 굳건히 지키는 것. 그게 내가 감당해야 하는 일인걸 내가 미처 몰랐던 것 같아. 주변이 환해지자 한쪽 구석엔 둥둥이의 배가 출렁거리고 있었어요. 내가 다시 빛을 낼 준비가 되었다고 친구들에게 전해줄 수 있겠니? 물론이지. 둥둥이는 등대와 작별 인사를 한 뒤 다시 배에 올라탔어요. 등대는 검은 바다로부터 둥둥이가 길을 잃지 않도록 나아가야 할 길을 환하게 비춰주었어요. 둥둥이가 해안가에 다다를 때쯤 저 멀리서 케빈과 둥둥이가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둥둥아,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구나. 형, 보고 싶었어. 둥둥이는 케빈과 동동이를 꼭 껴안았어요. 둥둥이는 동동이와 케빈에게 바다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어요. 아주 큰 오해가 있었구나. 이 사실을 어서 합창단에게 알려야겠어. 케빈과 둥둥이, 동동이는 합창단 친구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향했어요. 그러고는 파도, 방파제, 몽돌이에게 등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런 줄도 모르고 내 생각만 하고 등대가 어떤 마음일지는 생각도 못했어. 그러게 다짜고짜 빛을 꺼버렸다고만 생각하고 미워했는데. 등대가 많이 외로웠겠구나. 파도, 방파제, 몽돌이는 많이 외로웠을 등대의 마음으로 바다를 바라보았어요. 저 먼 바다에 홀로 남아 쓸쓸하게 해안가를 바라본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아려웠어요. 등대가 더는 외롭지 않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둥둥이와 동동이는 도무지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때 케빈이 집게발을 경쾌하게 부딪히며 뛰어올랐어요. 그래, 그 방법이 있었구나. 푸르렀던 해안가엔 점차 밤하늘의 별이 하나둘씩 떠올랐어요. 고요했던 몽돌 해변엔 다시 아름다운 소리가 찾아왔죠. 케빈은 열심히 그 소리를 병에 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케빈은 그 병을 갈매기에게 전해주었어요. 해안가의 아름다운 소리가 아주 먼 바다까지 갈 수 있도록 말이에요. 앞으로는 등대에게도 이 아름다운 소리를 전해줘야겠구나. 더는 외롭지 않게 말이야. 합창단의 고운 노랫소리는
갈매기의 날갯짓과 함께 저 멀리 울려 퍼졌어요. 텅 비어있던 케빈의 가게는 어느샌가 아름다운 병으로 가득 채워졌어요. 동동아, 이게 다 네 덕분이야. 정말 고맙구나. 이건 약속했던 지혜에 대한 답이란다. 상대의 입장이 되어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 생각해 보는 것. 그게 바로 배려라는 것이지. 어른이 되기 위해 꼭 필요한 지혜 중 하나란다. 꼭 잊지 않을게요. 감사해요, 케빈 아저씨. 동동이는 다른 선물을 준비했단다. 바다 소리를 담은 소라 고독이지. 가만히 귀에 대고 있으면 오늘의 추억이 떠오를 거란다. 감사해요. 케빈과 둥둥이, 동동이는 환하게 웃으며 서로를 쳐다보았어요. 둥둥이와 동동이가 밖으로 나오자 따스한 햇살이 오리 형제를 감싸 안았어요. 형, 그 병 속에는 어떤 소리가 들어있을까? 글쎄, 궁금한데 열어볼까? 둥둥이가 뚜껑을 열자 합창단 친구들과 둥둥이, 동동이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환한 빛과 함께 온 바다에 울려 퍼졌어요. 그리고 둥둥이와 동동이의 마음도 햇살처럼 따스해졌지요. 이제 마지막 장소만을 남겨둔 둥둥이와 동동이. 과연 둥둥이는 6번째 지혜까지 모두 얻고 무사히 어른이 될 수 있을까요? 둥둥이 둥둥이 둥둥둥둥해 대화강의 둥둥이는 둥둥둥둥 동동이 동동이 동동동동해 대화강의 동동이는 동동동동 어른이 되기 위한 울산 육경 여행 쉽진 않겠지만 너라면 할 수 있어